지난 영상에서는 캐디 때문에 망친 골퍼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캐디들이 힘들어하는 골퍼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 때문에 힘든 골퍼도 있지만 반대로 골퍼 때문에 힘든 캐디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골프장이라는 공간은 참 묘합니다. 골퍼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라운드하러 갔는데 캐디가 뭘 재고 따질 게 뭐가 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캐디 입장에서는 그 라운드가 또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면 서로 기분이 상하죠. 골퍼는 내가 돈을 내고 왔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왜 불편하지? 이렇게 느끼거나 캐디는 반대로 아무리 손님이지만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캐디가 무조건 맞다, 골퍼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디가 속으로 제일 싫어하는 골퍼,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골프는 스코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같이 라운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치기 편한 사람, 같이 라운드하고 싶은 사람. 오늘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반말하거나 무시하는 손님입니다. 이건 사실 골프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골프장에 도착해서 첫 홀 시작하기도 전에 야, 너 이름이 뭐냐? 야, 어디 봐야 돼? 야, 카트 좀 보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말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래 말이 짧은 분들도 있고 본인은 친근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작부터 반말을 하는 건 친근함이 아니라 무시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캐디도 결국 그날 라운드를 같이 진행하는 한 사람입니다. 내공을 봐주고 진행을 도와주고 거리도 알려주고 클럽도 챙겨주고 라운드 분위기까지 맞춰줘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사람을 아래로 보는 듯한 말투가 나온다면 그날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이죠. 이건 조금 선을 정말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분위기 풀려고 한 말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술자리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도 아니죠. 특히 캐디는 일을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불편해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님과 계속 라운드를 해야 하고 분위기를 깨기도 어렵고 직업상 웃으면서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불편한 장난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 골프장에서 유머 있는 사람과 무례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유머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지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본인만 웃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해요. 특히 캐디에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돈을 내고 라운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반말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야한 농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골프 매너 이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모든 걸 캐디 탓하는 손님 유형입니다. 이것도 캐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님, 여기서 140m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7번 아이언을 딱 치셨어요. 근데 짧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언니, 형, 이거 140m 맞아? 이런 거요. 뭐 아니면 아까부터 거리를 이상하게 부르니 오늘 나랑 거리가 안 맞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캐디가 거리를 잘못 불렀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 캐디님들도 다 거리 측정기 웬만하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쳐야 되고 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탓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골프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운동인데요. 바람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뭐 라이도 있고 이런 걸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캐디님이 130m, 140m라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 그거에 맞춰 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특히 또 퍼팅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른쪽으로 한 컵 보세요, 한 클럽 보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땡겼는지 밀어쳤는지 뭐 세게 쳤는지 약하게 쳤는지 이런 걸 자꾸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캐디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내 샷을 대신 쳐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리를 알려줄 수도 있고 라인을 봐줄 수도 있고 클럽 선택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샷을 치는 건 본인이에요. 이런 손님은 캐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자꾸 내 탓만 하니까. 골프장에서 미스샷을 했을 때 제일 멋있는 사람은 그냥 남 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뒷땅을 쳤네, 내가 탑핑을 쳤다, 내가 너무 엎어 쳤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끝나면 사실 깔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제일 나아요. 세 번째, 인터벌이 너무 긴 손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슬로우 플레이어예요. 이건 캐디도 힘들어하고 같이 치는 동반자도 힘들어하죠. 물론 골프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충 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샷 전에 목표를 보고 바람도 생각하고 거리도 생각하고 루틴을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공 앞에 섰는데 안 쳐요. 자요. 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뒤에서 보고 또 하고, 뒤에서 보면 거의 공을 재우고 있죠. 잔다 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티샷도 오래 걸리고 세컨도 오래 걸리고 어프로치도 오래 걸리고 퍼팅도 오래 걸립니다. 퍼팅할 때는 또 사방팔방에서 다 보고 있어요.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다시 보고 한 번 더 앉아보고. 물론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 라운드에서 특히 뒷팀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마다 그런다면 진행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캐디가 가장 크게 압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행이에요. 앞팀과 간격이 벌어지면 캐디가 신경을 써야 하고, 뒷팀이 기다리면 캐디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 경기과에서 연락이 오면 캐디가 또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캐디가 계속 말하기도 어렵죠. 조금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계속 한다면 손님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재촉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뒤에 분들도 돈 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캐디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겁니다. 물론 초보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초보자가 못 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전체 진행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골프는 개인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체 진행이고, 나 혼자 늦어지면 우리 팀도 늦어지고, 우리 팀이 늦어지면 뒷팀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은 가지되 짧고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연습 스윙은 한두 번 하고 목표 확인하고 바로 치고 이동하고, 이 정도만 해도 훨씬 좋아요. 캐디가 좋아하는 손님은 무조건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행이 빠른 손님이에요. 네 번째는 공주님이랑 왕자님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는 손님들이에요. 이 유형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페어웨이에 들어갈 때 사실 골프채 그냥 한두 개쯤은 들고 가도 좋잖아요. 그런데 꼭 가서 가만히 서 있고 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거리 얼마예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대략적인 거리를 불러주면 들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패디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고객님도 계속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딜레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30m 남았다, 그럼 8, 9번 정도 그냥 두 개 들고 가면 좋잖아요. 물론 3개 들고 가면 가지고 가는 사람도 무거울 수 있지만 틀리면 그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면 계속 뛰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물론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린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냥 공 앞에 계속 가만히 서 있고 마크도 안 하고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라인도 전부 다 봐달라고 합니다. 뭐 알려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계속 숙이고 놔주고 이러면 골프 실력이 늘까요? 물론 캐디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손님은 다릅니다. 캐디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심판이 없는 운동이기도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내 공은 내가 챙기고 클럽도 내가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고, 그린에서 라인도 내가 직접 보는 게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초보자면 아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이거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님, 왕자님, 이거는 조금 고쳐보자고요. 5번째, 공 집착러 손님입니다. 이것도 골프장에서 정말 위험한 유형인데요. 공이 해저드 쪽으로 갔어요. 뭐 암벽 같은 경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곳에 공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캐디님들이 말합니다. 고객님, 거기는 위험해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특설티에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손님은 끝까지 들어갑니다. 아니야,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이는 것 같아. 아, 이거 새 공이라 찾아야 돼. 이거 비싼 공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위험한 경사로 내려가고 풀숲으로 들어가고 뭐 해저드 근처까지 막 가고, 심하면 거의 암벽을 등반하듯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공 하나 아끼려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골프공 하나 가격이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특히 새 공을 꺼냈을 땐 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몸보다 비싼 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캐디 입장에서는 더 불안합니다. 손님이 다친다면 큰일이잖아요. 라운드도 멈춰야 되고 골프장도 난리가 나죠. 캐디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들어가는 손님은 정말 난감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 문제라고요. 그리고 공 찾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한두 명이 계속 공을 찾고 있으면 진행 자체가 밀립니다. 뒷팀도 기다리고 동반자들도 기다려야 해요. 캐디는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말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만 위험하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캐디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그냥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그 코스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는 더 잘 안다고요. 세공 하나 때문에 그라운드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치면 그날부터 골프는 끝입니다. 6번째, 무한 멀리건 손님. 와, 이런 유형 꼭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진행을 거의 무너뜨리는 유형이에요. 첫 티샷에서 오비가 났습니다. 아, 멀리건 하나 칠게요. 오케이, 인정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계속 멀리건을 치세요. 뭐 세컨도 그렇고 어프로치도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사실 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연습장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칠 때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홀이라면 몸 풀리기 전이니까 또 그럴 수 있고, 중간에 여유가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많아지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번 다시 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엔 그게 꼭 자기 스코어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치기 시작하면 꼭 다른 사람들도 치고 싶어져요. 내가 뭔가 공이 죽었을 때 쟤도 쳤는데 나도 하나 더 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필드에 나오면 아예 한 번도 안 칩니다. 그냥 무조건 로컬 룰대로 가요. 그게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한 멀리건이 되면 캐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뭔가 멀리건을 안 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진행이 너무 밀리고 뒷팀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건은 차라리 뭐 전후반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반자들끼리 룰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첫 홀 딱 티샷만, 아니면 전반 하나, 아니면 후반 하나,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골프 필드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필드 위에서는 그걸 이제 뽐내러 와보는 거죠. 계속 다시 친다고 또 느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전부 다 다시 치고 스코어를 적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상황별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로지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공만 중요하고, 내 스코어, 내 시간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골프장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나의 동반자들도 있고, 캐디님들도 있고, 그리고 앞팀도 있고 뒷팀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매너라는 게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서로의 시간을 아끼고 서로의 감정을 지키고 라운드 전체의 흐름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캐디가 좋아하는 손님은 꼭 골프를 잘 치는 손님들이 아니에요. 스코어가 90대든 100대든 110개든 사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못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투가 너무 거치시거나 너무 명령조로 하시거나 진행 협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라운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캐디도 사실 사람이에요. 항상 밝게 웃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닐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이니까 참고,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참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물론 반대로 캐디가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불친절한 캐디도 있고 대충 일하는 캐디들도 있고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캐디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 입장에서 한번 본 거예요. 서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아주 즐거운 라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실제로 캐디 입장에서 힘들어 보였던 손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캐디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현실적인 의견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현실적인 골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